희빈, 중전을 폐위하기로 했소. 그 말을 들은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하지만 왕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대 때문이요. 그 말투가 칭찬이 아니었어요.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황송하옵니다, 마마.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구나. 끝이 아니라. 중전 폐위 교지가 내려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궁 안이 술렁거렸어요. 상궁들이 수군거리고 나인들이 눈치를 보고 대신들이 밤새 궐 안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전 마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변명도 호소도 울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셨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왕 앞에 엎드려서라도 살려달라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중전 마마가 궁을 떠나시던 날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멀리서 횃불 행렬이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중전 마마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돌아오시면 어쩌지. 이긴 날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자꾸 중전 마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본 적도 없는 얼굴인데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분이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중전 마마가 궁으로 돌아오시는 꿈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똑같은 길을 걸어서 다시 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셨어요. 슬프게. 꿈에서 깬 건 아침 6시쯤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어요. 나인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궁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제 앞에서 더 깊이 절을 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겉으론 공손했지만 속으론 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중전을 쫓아냈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왕께서 다시 저를 부르신 건 중전 마마가 떠나신 지 열흘쯤 지나서였어요. 이제 그대가 중전이 되어야 하오. 제가 그렇게 바라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까 기쁘지가 않았어요. 왕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왕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습니다. 중전 책봉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달 뒤였어요. 준비가 시작됐어요. 옷을 만들고 의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상궁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마, 중전 마마께서 계시던 처소를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갑자기 무서웠어요.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궁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중전 마마가 궁을 떠나시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긴 것 같지 않았어요.
중전 마마는 궁을 떠나셨는데 왜 저는 자꾸 쫓기는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밤마다 그분의 뒷모습이 보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쫓아낸 그 자리에 제가 앉는 순간 똑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중전 마마가 떠나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중전 마마께서 민가에 계신답니다. 혼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혼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게 뭐지? 왕비를 쫓아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중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밤마다 잠을 못 잘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에서 중전 마마도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울면 지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중전 마마를 쫓아낸 순간 저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다만 그 속도가 느려서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중전 마마가 궁으로 돌아오시는 꿈. 이번엔 제가 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횃불을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중전 마마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왕비가 궁에서 쫓겨나던 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어요. 제가 본 건 중전 마마의 뒷모습이 아니라 몇 년 뒤 제 자신의 뒷모습이었다는 걸. 왕비 옷을 입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책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뒤였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왕비 옷을 입은 저였지만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책봉식은 성대했습니다. 백관이 절을 올렸고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고 궁녀들이 꽃을 뿌렸어요.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절을 할 때마다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식이 끝난 건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왕께서 잠시 오셨어요. 수고했소. 그 한마디만 하시고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왕비 자리에 앉아서 텅 빈 정각을 바라봤습니다. 상궁이 들어와 물었어요. 마마, 편히 쉬시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상궁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왕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나인에게 물었습니다. 대정께서는 어디 계시나? 중전 마마이. 아니, 저 대비마마 전에 계십니다. 나인이 말을 더듬었어요. 중전 마마의 전 인현왕후가 계시던 곳.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거기에?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왕비가 그런 걸 물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인을 물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왕비가 된 첫날 밤인데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전에 앉아서 촛불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가 있었어요. 대신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 천세만세. 그 소리가 낯설었어요. 중전마마, 제 호칭이 된 그 말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한 대신이 다가왔어요. 서인 계열의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행실에 더욱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후궁 출신 주제에 조심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자리는 제가 차지한 게 아니구나. 그냥 잠시 앉혀준 거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왕께서는 가끔 오셨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총애가 아니었어요. 의무였습니다. 말씀도 적어지셨고 눈도 잘 안 마주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한마디만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밤 왕께 물었어요. 소첩이, 아니 신첩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왕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잘못이라. 그리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대는 잘못한 게 없소. 다만 말씀을 끝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왕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모든 걸 얻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까요? 다음 날 아침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마, 궁중에 소문이 돕니다. 무슨 소문? 폐위된 중전 마마께서 황궁을 청하셨다고 합니다. 황궁? 다시 궁으로 돌아오겠다는 뜻.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제가 왕비가 된 지 채 석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돌아온다고요? 대정께서는 뭐라 하시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시답니다. 상궁의 대답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다는 건 고민하고 계신다는 뜻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중전 마마가 궁으로 돌아오시고 제가 다시 후궁으로 내려가는 꿈. 아니, 후궁도 아닌 그냥 내쳐지는 꿈. 일주일쯤 지났을 때 왕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중전을 다시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중전, 왕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예, 마마. 그대는 왕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이 자리가 편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편하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편하지 않다고 하면 당장 내쳐질 것 같았고 편하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았어요. 황송하옵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물러가 보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상궁이 부축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왕비 자리가 제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 자리는 누군가의 자리였어요. 중전 마마의 자리. 저는 그냥 잠시 앉아 있을 뿐이라는 걸. 며칠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왕께서 폐위된 중전 마마를 찾아가셨다고 했어요. 민가에 계신 그분을 직접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끝났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끝난 거였어요. 왕비가 된 지 석 달, 제 시대는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왕비 옷을 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왕비 옷을 벗으니 다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후궁 희빈의 얼굴. 상궁이 물었습니다. 마마, 왜 옷을 벗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은 애초에 내 옷이 아니었구나. 다음 날 정식 소식이 들렸습니다. 폐위된 중전 마마 인현왕후께서 황궁하신다고 했어요. 대신들이 올린 상소를 왕께서 받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이게 원래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죠. 상궁들이 수군거렸어요. 중전 마마께서는 어찌 되시는 겁니까? 후궁으로 강등되신답니다. 희빈으로 돌아가신다고. 그 말들이 들렸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왕비 자리에 앉은 지 정확히 100일째 되던 날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왕비 옷을 벗고 왕비 처소를 떠났어요. 다시 후궁의 옷을 입고 후궁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 오히려 편했어요. 왕비 자리가 제게는 감옥이었나 봐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중전 마마가 돌아오시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후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에서 중전 마마가 궁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제가 쫓아냈던 그 길을 다시 걸어서 이제 곧 그분이 도착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요?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아니면 눈을 마주쳐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왕비가 된 첫날 밤보다 왕비 자리에서 내려온 오늘 밤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중전 마마가 궁으로 돌아오시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비였어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처소에서 그 빗소리를 들었어요.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상궁이 급히 들어왔어요. 마마, 중전 마마께서 곧 궁에 도착하신답니다.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궁 안이 술렁거렸거든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마, 나가서 맞이하시렵니까? 나가서 맞이하라고요? 제가 쫓아낸 사람을 제가 맞이하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정오쯤 궁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백관들이 절을 올리는 소리,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 사람들이 천세를 외치는 소리, 모두 중전 마마를 위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석 달 전 제가 왕비가 됐을 때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었죠. 그런데 지금 그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오후 2시쯤 소식이 들렸어요. 중전 마마께서 대전을 베셨답니다. 왕께서 직접 나가서 중전 마마를 맞이하셨다고 했어요. 손을 잡으셨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왕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저를 볼 때는 한 번도 우신 적 없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궁이 또 들어왔어요. 마마, 대전께서 마마를 부르십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요. 대전으로 가는 길이 너무 길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왕의 목소리, 그리고 중전 마마의 목소리, 둘이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내관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봤습니다. 인현왕후를. 생각보다 작으셨어요. 화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소복 같은 흰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빛이 나 보였을까요?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빈, 중전께 인사드려라. 저는 무릎 꿇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전 마마를 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중전 마마께서.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만 봤어요. 그때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화가 나 있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중전 마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미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계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중전 마마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대도 힘드셨겠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지금 여기서 울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빈은 이제 후궁의 신분이요. 중전을 잘 섬기도록. 예, 마마.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물러가 보시오. 왕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절을 올렸어요. 중전 마마께
왕께 그리고 일어나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전 마마의 상궁이었어요. 희빈 마마, 상궁이 저를 불렀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상궁을 봤어요.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시길 고생하셨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고생하셨다고요? 제가 쫓아낸 사람이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궁이 당황해서 저를 부축했어요. 마마,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억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저 자신이 한심해서였을까요? 저는 제가 중전 마마를 증오할 줄 알았어요.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증오가 사라졌어요. 그분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안쓰럽게 보셨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미워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안쓰럽게 보지 말아주세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중전 마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이 들렸습니다. 왕께서 중전 마마와 하루 종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궁중 대신들이 모두 중전 마마를 찾아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처소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상궁이 물었습니다. 마마, 중전 마마께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으시렵니까? 문안 인사, 후궁이 중전에게 드려야 하는 인사, 내일 가겠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처소에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희빈 마마께서 중전 마마를 피하신다더라. 그 소문이 들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왕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갔습니다. 왕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왜 중전께 인사를 안 드리는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의가 없구나. 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장 중전께 가서 사죄하도록. 예, 중전 마마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내내 다리가 떨렸어요. 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셨군요. 저는 무릎 꿇었어요. 중전 마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안 인사가 늦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저를 보셨어요. 힘드시지요? 또 그 말씀이셨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중전 마마께서 차를 따라주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잔이 흔들렸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궁에서 쫓겨나던 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중전 마마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저를 살린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중전 마마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그러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그대를 살릴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진 게 아니라는 걸, 중전 마마한테 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 진 거였어요. 처소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해가 나왔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중전 마마는 용서하셨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왕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진 건 중전 마마가 돌아오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식어갔거든요. 어느 날 밤 왕께서 오셨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중전 마마가 돌아온 뒤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거든요. 마마, 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을 안 마주치시는 거예요. 차를 올렸습니다. 왕께서 한 모금 마시시더니 그냥 창밖을 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마, 편찮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1시간쯤 그렇게 있다가 왕께서 일어나셨어요. 이만 가보겠소? 벌써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왕께서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쉬시오. 그 한마디만 남기시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다음 날 아침 상궁에게 물었어요. 대정께서 어디 계시나? 중전 마마 처소에 계십니다. 어젯밤에도? 예, 마마. 그날부터 세어봤어요. 왕께서 며칠에 한 번 저를 찾아오시나?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2달쯤 지났을 때 한 달에 한 번이 됐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2달에 한 번,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예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어요. 밤마다 단장을 했습니다. 왕께서 오실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향을 피우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오시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고 날이 밝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한 달, 2달, 석 달. 저는 매일 밤 기다렸어요. 하지만 왕께서는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생기 없고 눈빛마저 흐려진 얼굴.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5이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15년.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마, 대정께 무난 인사라도 드리시지요. 스스로 찾아가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 제가 찾아가야 합니까?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왕께서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밤 참다 못해 대전으로 갔어요. 왕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대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왕의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 문틈으로 봤습니다. 왕께서 중전 마마와 함께 계셨어요.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왕께서 웃고 계셨어요. 환하게.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왕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걸, 어쩌면 한 번도 사랑하신 적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그냥 저는 필요했던 거예요. 중전 마마를 견제하기 위한, 궁중 정치를 위한, 왕의 권력을 위한 그저 도구였던 겁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오시지 않을 테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왕께서 갑자기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마마,
저는 급히 맞이했어요. 왕께서 저를 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대 많이 여윈 것 같소?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왕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희빈, 예, 마마. 그대는 왕께서 말을 멈추셨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께서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대는 왜 그랬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왜 중전을 폐위시켰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마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왕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원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마마, 그대 때문이요. 왕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그대 때문이었소. 중전을 폐위한 것도, 신하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도, 궁중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다 그대 때문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마, 그건 됐소. 왕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소. 그만하고 싶다고요? 무엇을요? 저를 보는 것도, 저와 이야기하는 것도, 저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요? 마마, 저는 희빈. 왕께서 저를 불렀어요. 그대는 이제 조용히 지내시오. 조용히 지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는, 궁중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살라는 뜻. 예, 마마.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왕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쉬시오. 그리고 나가셨어요.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지막 같았어요.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상궁이 달려왔어요. 마마,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왕께서 저를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확실하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지내시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상궁이 화장을 하려 했지만 거절했어요. 됐어. 어차피 아무도 안 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왕도 안 보시고 사람들도 안 보고 이제 저도 저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께서는 오시지 않았어요. 소식도 없었습니다. 궁안 소문이 들렸어요. 왕께서 중전 마마와 매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식사도 함께, 산책도 함께, 밤도 함께. 그 소문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원래 그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들 연인군이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 훗날 왕이 될 아이. 어마마마, 아이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예, 어마마마. 아이가 대답했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어마마마를 찾으시나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찾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마마마,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린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어마마마는 괜찮단다. 아이를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왕의 사랑이 식어가는 건 이렇게 추운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왕의 사랑도 없고 사람들의 존경도 없고 이제 저한테 남은 게 뭘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늙고 지치고 텅 빈 눈을 한 여자.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날은 봄이었어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겨울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상궁이 급히 들어왔어요. 마마, 중전 마마께서 오신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제 처소로 오신다고요? 왜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상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들어오셨어요. 저는 급히 무릎 꿇었습니다. 중전 마마를 뵙습니다. 편히 계세요.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개를 드세요. 또 그 말씀이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미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많이 여위셨네요.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온 건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중전 마마께서 앉으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희빈, 중전 마마께서 저를 불렀어요. 예, 마마, 그대를 용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용서한다고요?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어요. 마마, 우세요.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참는 게 더 아픕니다. 저는 그날 중전 마마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여쭤봤어요. 마마,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중전 마마께서 창밖을 보셨어요. 저도 처음엔 미워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궁에서 쫓겨나던 날 죽고 싶었어요. 민가에서 혼자 있을 때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대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전 마마께서 저를 보셨어요. 미워하니까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미워하면 그 미움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원망하면 그 원망이 저를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놓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놓아버렸어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중전 마마의 말씀이 끝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부끄러워서. 희빈, 중전 마마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그대도 놓으세요. 네, 그대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를 용서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를 용서합니까? 제가 한 일들을, 제가 한 선택들을. 어렵지요.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압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걸. 하지만 그대, 그렇게 살 순 없어요.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살 순 없습니다. 살아야 해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중전 마마께서 일어나셨어요. 가시려는 것 같았어요. 마마, 제가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중전 마마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우리가 적이 된 건 우리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궁중 정치, 권력 다툼, 남자들의 싸움, 그 안에서 우리는 그저 도구였다는 뜻. 이제 그만 싸워요.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마,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중전 마마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직접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됐어요. 중전 마마께서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손이 따뜻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중전 마마께서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궁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어요. 혼자 울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상궁이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마, 진지 드십시오.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삼켰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꽃 향기가 났어요.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걸. 궁중은 여전히 차가웠고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왕께서는 여전히 오시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문이 들렸어요. 중전 마마께서 편찮으시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편찮으신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다음 날 소식이 더 들렸어요. 중전 마마께서 자리에 누우셨답니다. 제 잘못일까요? 제가 마마를 아프게 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왕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대전으로 갔습니다. 왕께서 저를 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희빈, 예, 마마, 중전이 편찮으시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 때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대가 중전을 괴롭혀서 이렇게 되신 거요. 아닙니다, 마마. 제가 급히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게. 왕께서 소리치셨어요. 모든 게 그대 때문이요. 중전이 편찮으신 것도, 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당장 물러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중전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시오.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상궁이 물었어요. 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중전 마마께서 편찮으시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때문이래요. 상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중전 마마께서는 저를 용서하셨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구나. 왕께서는 여전히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악녀로 보고 궁은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중전 마마 혼자만 저를 용서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용서조차 이제 제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마, 제발 괜찮으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건강하세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죄도 제 것이 될 테니까요. 중전 마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늦은 밤이었어요. 상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마마, 중전 마마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았습니다. 돌아가셨구나. 언제? 1시간 전입니다. 상궁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죽인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중전 마마 얼굴이 보였어요. 그대를 용서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 안이 상복으로 물들었어요.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울음소리가 궁 안가득 퍼졌어요. 저는 처소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 여자 때문이다. 중전 마마를 죽인 건 저 여자다. 그런 눈빛으로 볼 게 뻔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왕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대전으로 갔습니다. 왕께서 상복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희빈, 예, 마마. 저는 무릎 꿇었어요. 왕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니,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증오였어요. 그대가 중전을 죽였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대가 중전을 괴롭혀서 중전께서 병이 드신 거요. 마마, 입 다물게. 왕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원자, 왕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 원자는 이제 그대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할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마마, 그건 이미 정해진 일이요. 왕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원자는 중전을 어머니로 모실 것이요. 비록 중전께서 돌아가셨지만 원자의 어머니는 중전이요. 그대는 이제 원자의 어머니가 아니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어머니로 부르지 못한다고요? 마마, 제발. 됐소. 왕께서 손을 저으셨어요. 물러가시오.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처소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중전 마마께서 돌아가셨다더라. 연인군께서 저 여자를 어머니로 인정 안 하신대. 당연하지. 누가 저런 여자를 어머니라 부르겠나. 그 말들이 들렸지만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처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앓았어요. 열이 나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중전 마마가 나타나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상궁이 죽을 쑤어왔어요. 마마, 드십시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토해냈습니다. 마마, 상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괜찮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그날 오후 아들 원자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어마마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저를 어마마마라 불러주는 아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무거웠습니다. 원자야.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마마마, 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궁중 사람들이 어마마마를 욕합니다. 중전 마마를 죽인 건 어마마마라고 합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원자야, 저는 세자입니다. 언젠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악녀의 아들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원자야, 미안하구나. 어마마마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두렵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까요? 악녀의 아들을 왕으로 받아들일까요? 제가 손을 뻗었어요. 원자야. 아들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어마마마,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 어마마마를 지킬 수 없는 약한 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아들이 저를 올렸어요. 원자야. 제가 불렀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제발,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상궁이 달려왔습니다. 마마,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상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상궁이 물러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비었어요. 왕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저한테 남은 게 뭔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처소에만 있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었어요. 먹어도 토해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눈은 푹 들어가고 얼굴은 해골 같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만든 나구나. 어느 날 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노는 소리였습니다. 어마마마, 한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도 한때는 저를 그렇게 불렀었죠. 어마마마, 환하게 웃으며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소식이 들렸어요.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희빈을 처벌하라는 상소였어요. 중전 마마를 죽인 것은 희빈의 저주 때문이다. 희빈을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까? 제가 사라지면 원자가 편해질까요? 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원자를 인정할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제가 죽어도 원자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원자를 의심할 거예요. 악녀의 아들이라고. 며칠 뒤 원자를 다시 봤습니다. 멀리서였어요. 아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아들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악녀의 아들, 그런 눈빛이었어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발 아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는 순간 원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아들이 멀어졌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왕의 사랑만이 아니라는 걸. 제 아들의 미래까지 망쳤어요. 세자의 자리를 얻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잃었습니다. 왕이 될 아들. 하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 아들. 그게 제가 아들에게 남긴 것이었어요. 이제 저한테 남은 게 뭔가요? 왕도 없고 아들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텅 비었어요. 완전히.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저 달도 저를 비추기 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약이 들어온 건 가을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음산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이 들어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작은 소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왔구나. 내관이 저 앞에 소반을 내려놓았어요. 천을 걷어냈습니다. 하얀 사발, 안에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대전께서 내리신 것이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내관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마마, 대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대전을 뵙게 해주십시오. 내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발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 청입니다. 내관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내관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내관이 돌아왔습니다. 대전께서 오신답니다. 얼마 뒤 문이 열렸어요. 왕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왕이었어요. 많이 늙으셨더군요. 왕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였소? 저는 무릎 꿇었습니다. 마마,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원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왕께서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그게 무슨, 제발입니다. 저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평생 마마께 부탁드린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왕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하시오. 감사합니다, 마마. 저는 또 머리를 숙였어요. 왕께서 나가셨습니다. 조금 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앞에 우뚝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마마마, 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제가 말했어요. 원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마마마 안 됩니다. 원자가 울먹였습니다. 원자야. 저는 원자를 봤어요. 제가 아바마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원자야. 제가 왕이 되면 어마마마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꼭 지킬 겁니다. 그러니 제발. 원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눈물이 났습니다. 원자야, 미안하구나. 원자를 안았어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마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원자가 울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압니다. 어마마마는 착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원자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습니다. 어마마마, 다 괜찮아질 겁니다. 어린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원자야. 저는 원자를 떼어냈습니다. 원자의 얼굴을 봤어요. 잘 들어라.
어마마마는 많은 잘못을 했단다. 중전 마마를 괴롭혔고 궁을 어지럽혔고 아바마마를 힘들게 했어. 아닙니다. 원자가 소리쳤어요. 아니란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마마마는 잘못했어. 그걸 인정한다. 하지만 저는 원자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잘못이 없어.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악녀의 아들이라고. 천만에 너는 훌륭한 세자고 언젠가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어마마마. 원자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고개를 들어라. 저는 원자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어마마마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자가 울먹였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마마마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란다. 원자를 다시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원자야. 저도 사랑합니다. 어마마마.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저는 원자를 놓았어요. 이제 가거라. 어마마마. 가라. 원자가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돌아봤습니다. 어마마마, 저는 알고 있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 알고 있단다. 원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사발을 봤어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가벼웠습니다. 입가에 갖다 댔어요. 독냄새가 났습니다. 마시기 전에 한 번 더 창밖을 봤어요. 달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중전 마마,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마마께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왜 저를 용서하셨는지. 싸워봤자 남는 건 상처뿐이니까요. 미워봤자 아픈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발을 입에 댔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한 모금, 두 모금 다 마셨습니다. 사발을 내려놓았어요.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부터 천천히 바닥에 누웠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이제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잘 살아라, 우리 아들. 당당하게 살아라. 어마마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렇게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차갑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뜬 것 같았어요. 어디였을까요? 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궁은 아니었어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봄꽃, 여름꽃, 가을꽃 한꺼번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보였어요. 흰 옷을 입은 여자, 뒷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분이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중전 마마였어요. 마마, 제가 불렀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오셨군요. 여기는 끝이자 시작인 곳입니다. 중전 마마께서 제 옆에 서셨어요. 함께 정원을 보셨습니다. 아프셨지요?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아팠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중전 마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마,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중전 마마께서 웃으셨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으려는데 중전 마마께서 손을 저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선 모두가 용서받습니다. 손을 놓으셨어요. 중전 마마께서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마마, 제가 불렀어요. 중전 마마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아요. 그리고 미소 지으시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마마마. 돌아봤습니다. 원자가 서 있었어요. 아니, 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된 원자, 왕이 된 원자, 원자야. 어마마마. 왕이 된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어마마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잘했구나.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어마마마가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원자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마마마, 저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원자가 저를 놓았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원자가 웃었어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마마마는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법도 몰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마마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원자가 돌아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갔어요. 잘 가거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원자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앉았어요. 꽃을 보며 바람을 느끼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제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21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비가 됐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악녀라고 불렀어요. 역사는 저를 나쁜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중전을 괴롭혔고 궁을 어지럽혔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이었다는 걸,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버려지는 게 두려웠던 사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했지만 그래도 사랑하긴 했어요. 왕을, 아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악녀로 남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는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제 길이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일어섰어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악녀가 아니어도 됐어요. 그냥 한 사람이면 됐습니다. 사랑했고 미워했고 아팠고 결국 놓아버린 그런 사람. 저는 그렇게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장희빈, 왕비가 됐다가 사약을 받은 여자.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압니다. 그녀가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다는 걸.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살아남고 싶었던 사람,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갔습니다. 아들은 왕이 됐습니다. 경종, 어머니의 이름을 지우며 살아야 했던 왕.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역사는 악녀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아팠던 사람,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외로웠던 사람.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과 닮아 있다면 그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악녀로 불려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을 용서하기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웠던 순간들.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